네,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크게 올라갔는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었죠. 우선 이제 국제유가가 그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점. 물론 이제 우리 시장 돌아갈 때 다시 100달러 근처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유가를 둘러싼 재료들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긴 한데 일부에서 뭐 60달러대 심지어는 40달러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유가는 수요 공급도 영향을 주고 경제 상황도 영향을 주지만 투기 세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원유 선물 거래가 되고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투기 세력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국제유가를 여기서 무턱대고 계속 밀고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최근에 유가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유가가 마지막, 원유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이것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면 장중에 저점이 95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이 국제유가가 최근에 그 박스권이 95, 115였거든요. 이게 95달러 밑으로 한번 밀고 내려가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95에서 튕겨 올라간 거는 조금은 이제 찜찜하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95 밑으로 내려가 준다라면 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진정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서 유가의 추이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도 주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번 에너지라는 에너지 관련주들 차트거든요. 이게 2021년 이후에 유가가 고공행진 벌이면서 계속 추세로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6월 9일을 고점으로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고 오늘 200일선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될지 빠질지. 근데 반면에 최근에 이제 애플의 주가를 보면 5일 중에서 4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거라고 장담을 아직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까지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애플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크게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주조차 빠질 정도 장세라면 정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시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주도 에너지주지만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올라가 주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물가지표가 공개가 되면 그때 이후에 이제 색깔은 조금 더 뚜렷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가 너무 급락하는 것도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완만하게 추세적으로 밀어내주고 그럼 에너지주는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틈을 애플이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는 추세.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51선 돌파하고 저점 고점 높이는 추세로 가주느냐. 이것도 이제 시황상 중요한 어떤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오늘의 뉴스는 우선 이제 좀 찜찜한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 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중국도 확진자가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또 방역 강화되면 소비를 또 줄인다 이런 어떤 우려를 또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져도 그건 정말 소비 위축이 또 더 강하게 또 작용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호재가 아니라 또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 같은 어떤 방역 강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뉴스 가장 메인 뉴스는 역시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이 있죠. 하반기 실적은 안 좋아할 것 같다. 지금 반도체 때문에 2분기 좋았고 환차익이 이번에 한 8천억대 정도가 환차익으로 분석하는 것 같거든요. 증권사에서는. 근데 하반기에는 반도체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오늘 되게 재미있었던 게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헤지펀드에서 한국의 헤지펀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매수를 했고, 이제 플러스 NC소프트도 오늘 뭐 또 동시에 이제 또 매수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헤지펀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수익률이 1%, 마이너스 1%. 근데 코스피가 22% 빠지고 코스닥이 거의 30% 빠진 장에서 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게 잘하는 데다. 근데 잘하는 데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근데 이게 블룸버그에 나올 정도의 뉴스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목도가 오늘 참 높았구나.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외신에 나오고 이게 국내 뉴스로 또 막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였고 그게 또 시장을 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대만이 오늘 2.5% 같이 올랐고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을
이제 되게 많이 팔고 최근에 또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빠진 거 보세요. 그리고 TSMC가 오늘 5%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는 오늘 반도체가 강했고 아시아 주요 반도체 4개 업체가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가 오늘 증가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일부에서는 또 보도가 됐습니다. 또 수급을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를 모처럼 했죠. 근데 이게 12시 이후에 매수가 줄었어요. 12시까지 쭉 매수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고 선물 매수도 또 줄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또 올라가는 날은 풋을 사요. 희한하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하여튼 지수가 올라간다, 풋옵션 매수, 지수가 빠진다, 풋옵션 매도, 막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 되게 좀 단기로만 하는 건가? 막 이런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수 1위가 삼성전자인데 1,560억 정도 샀잖아요. 오늘 코스피 순매수가 1,400억이거든요. 2위, 순매수 2위 종목이 2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삼성전자만 샀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제까지 샀던 하이닉스는 매도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돈을 왕창 가지고 들어와서 매수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를 사면 다른 걸 조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돈을 짊어지고 오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매수 한 2, 3위까지는 1,000억대 매수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아직은 긴가민가 한다. 확신은 없다. 아직은 뭐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올라간 게 삼성전자 때문이냐 또는 유가 하락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조합이 계속 돼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완전히 저항이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7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나 보다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완만해지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6만 전자 한번 좀 돌파 시도까지 좀 해보고 더 넘어가고 외국인들이 과연 이틀 연속해서 1,000억대 이상의 매수가 들어올 거냐 뭐 들어와주는 조건이 돼야겠죠. 당연히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와 빅테크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구도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특히 대번 에너지가 200일선을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애플이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 올랐는데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가 계속해서 움직이는지 이 구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삼성전자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묶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IT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이제 지탱이 된다라는 전제가 되면 종목 장세가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서는 IT,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뭐 진단키트라든가 이제 뭐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근데 사실 뭐 건설주가 두드러지게 튀었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움직임이 나온 게 약간 뭐 워낙 많은 종목이 올라가서 특징주를 잡아내기는 좀 애매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 표거든요. 올 연말 12월 마지막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3.25에서 3.50. 그러니까 지금보다 1.75%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1.75 정도 올라갈 거다. 올 연말인데 이게 잘 보시면 내년도 7월 금리 인상 전망 추이가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있을 확률이 거의 90% 육박이에요. 그거 이상 더 올린다. 여기서 추가로 더 올린다라는 확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내 금리를 계속 올리면 12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거나 또는 내년도부터는 금리가 내려갈지도 몰라.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제 조건은 경기가 나빠서도 되겠지만 유가가 좀 꺾일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아서 올라온 장이 아니거든요. 걱정했던 게 진정이 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더 완만해져야 기대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라든가 주도주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뭐 지수가 더 올라갈지 최근에 지그재그 되듯이 다시 또 2300으로 빠질지 이게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생각나고 정리되는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신 김에 유튜브 거기 보시면 구독 이런 거 제 거에 채널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